폭우가 그친 새벽 영선도에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또 다른 폭풍이 숨어 있는 것처럼. 오란반점 주방 한 구석에 앉은 정호명은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이 꺼진 가게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고 맞은편 테이블에는 오란이 남기고 간 이혼 서류 양식이 놓여 있었다. 아직 작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국정원 소속 블랙요원이었고 자신이 털어놓았던 고백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10년 동안 날 속인 거네. 오란의 떨리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총알이 몸을 관통했을 때보다 더 아팠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 익숙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괴물이 되는 건 익숙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영선지구대 옥상에 홀로 선 박미경은 차가운 새벽바람을 맞고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화산파 사진이 들려 있었다. 편의점 사장 강범용. 자신이 알던 그는 손님들에게 커피를 공짜로 더 챙겨주고 동네 할머니 짐을 대신 들어주고 순찰 돌 때마다 순경님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웃어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 그는 전국을 주름잡던 조직폭력배였다. 그놈들 정말 무서운 놈들입니다. 범용이 자신을 말리던 모습이 떠오른다. 일개 순경 따위가 상대할 만한 놈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화가 났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 말 속에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진심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미경은 눈을 감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한다. 자신은 강범용을 걱정하고 있었다. 편의점 창고 안 범용은 담배도 피우지 못한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공복은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형님. 범용은 대답하지 않는다. 미경 씨 좋아하잖아요. 잠시 침묵. 범용은 쓴웃음을 짓는다. 좋아하면 뭐하냐? 말하면 되잖아요. 나 같은 놈이? 범용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작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다쳤다. 황화산, 화산파 식구들, 감옥에 간 형님, 죽은 동생들, 떠나간 사람들. 난 원래 그런 놈이야. 공복은 말없이 그를 바라본다. 범용은 웃지만 눈은 웃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멀어지는 게 맞아. 그러나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누군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미경이었다. 그녀는 범용의 말을 모두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가 왜 자신을 밀어냈는지 이해하게 된다. 한편 K-팝 댄스클럽 임시 대피소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잠들었지만 예지만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 봉제순에게 향해 있었다. 창문 밖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은 늘 외로워 보였다. 허남일이 옆에 와서 슬며시 웃는다. 누나. 왜? 삼촌 좋아하죠? 예지는 놀라 얼굴이 붉어진다. 뭐? 티가 나는데. 예지는 괜히 남일의 등을 툭 친다. 하지만 남일은 진지해진다. 근데 삼촌 불쌍해요. 왜? 항상 자기가 다 안고 가거든. 예지는 아무 말도 못한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봉제수는 누구보다 남을 먼저 챙긴다. 누군가 다치면 먼저 뛰어가고 누군가 울면 말없이 곁에 있어준다. 그런데 정작 자기 상처는 숨긴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그 무렵 도 회장은 자신의 별장에서 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 속에는 정호명, 강범용, 봉제순, 강영애, 마공복의 모습이 교차되고 있었다. 영선항 사건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한경욱의 그림자 속에서 떨기만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선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걸 배웠다. 특히 봉제순이라는 남자. 아니, 불개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북한이 길러낸 인간병기 불개. 도 회장은 서류를 내려다본다. 북한 극비자료. 그리고 불개의 작전 기록. 불개 기억상실증 아닙니다. 비서가 놀란다. 네? 도 회장은 고개를 젓는다. 저런 놈이 기억을 잃는다고. 그러나 바로 그때 그의 앞에 놓인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온다. 영선도 해안구조 당시 의료기록. 도 회장의 표정이 조금씩 굳는다. 설마. 그는 다시 기록을 훑는다. 뇌손상. 기억상실 가능성 매우 높음. 도 회장은 처음으로 혼란스러워진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가설이 무너지고 있었다. 강영애 역시 같은 자료를 보고 있었다.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간다. 정말 기억을 잃은 거라고. 의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영애는 충격에 빠진다. 모두가 불개를 의심했다. 호명도, 범용도, 유인구도, 심지어 자신조차.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 기억을 잃었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이 설명된다. 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는지, 왜 늘 혼란스러워했는지, 왜 자신조차 누구인지 모르는 눈빛을 했는지. 영애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본다. 그럼 진짜 피해자는? 그 순간 그녀는 무서운 가능성을 떠올린다. 누군가가 불개의 기억 상실을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반면 유인구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해븐캐피탈 회장실에서 술잔을 비우며 비웃고 있었다. 쇼하지 마. 형님 진짜 기억 잃은 거 아닐까요? 금강식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유인구는 재떨이를 집어던진다. 북한 최고의 공작원이 갑자기 기억상실? 그는 냉소적으로 웃는다. 깨가 웃겠다. 하지만 사실 유인구가 그렇게까지 부정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만약 불개가 정말 기억을 잃었다면 자신이 두려워할 이유도 사라진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불개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10년 전 여객선에서 자신을 죽일 뻔했던 유일한 남자였으니까.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뒤집힌다. 대피소 앞에 낯선 남자가 나타난다. 낡은 점퍼, 수염, 지친 얼굴.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봉제순만은 달랐다.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한다. 머릿속에서 깨진 유리 조각처럼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총성, 피, 철조망, 눈 덮인 산길, 누군가의 비명,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남자가 웃는다. 오랜만이다. 재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 당신. 남자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낸다. 북한 특수부대 단체 사진. 그 속에는 젊은 시절 불개의 얼굴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남자.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 그 남자였다. 남자가 웃으며 말한다. 드디어 기억나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호명도, 범용도, 영애도, 공복도 모두 긴장한 채 두 사람을 바라본다. 재순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누구야? 남자가 천천히 다가온다. 정말 기억 안 나? 재수는 머리를 움켜쥔다. 두통이 심해진다. 숨이 막힌다. 남자가 그의 어깨를 붙잡는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불개. 아니. 내 동생. 순간 모든 사람이 얼어붙는다. 남자는 천천히 미소 짓는다. 내가 내 친형이다. 정적.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한다. 재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다. 호명의 눈빛도 흔들린다. 범용도 충격에 굳어 있다. 강영애는 무언가를 직감한다. 그리고 남자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내 기억이 돌아오면. 한경욱도 리철진도. 전부 끝난다. 카메라는 충격에 휩싸인 재순의 얼굴을 비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깨어나는 기억에 파편돼. 눈 덮인 북한의 산악기지. 불개라는 이름. 누군가를 향해 겨누어진 총구. 그리고 10년 전 사라진 물건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자신의 모습. 재순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린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린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친형.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을 강타한다. 내가. 숨이 막힌다. 형이 있다고? 남자는 웃지 않는다. 조금 전까지의 여유도 사라졌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다. 10년이다. 10년 동안 널 찾았다. 재순의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러나 그 순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 눈 덮인 북한 산악훈련장. 어린 소년 둘. 한 명은 넘어지고 한 명은 손을 내민다. 불개.
누군가 부른다. 일어나. 소년이 웃는다. 형. 재순이 갑자기 머리를 움켜쥔다. 으아. 모두가 놀란다. 예지가 가장 먼저 달려온다. 재순 씨. 남일도 당황한다. 삼촌. 하지만 재순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폭발하기 시작한다. 총소리, 훈련, 고문, 비, 그리고 리철진. 넌 공화국 최고의 무기가 될 거다. 차가운 목소리, 어린 불개의 눈빛. 그는 인간이 아니었다. 병기였다. 살인을 위해 길러진 존재. 그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 시각, 한경욱은 해븐호텔 최상층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불개의 형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한경욱의 손이 멈춘다. 처음이다.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은 누구?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몽태식. 정적. 한경욱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는다. 살아있었나? 예. 한경욱은 창밖을 바라본다. 영선도 야경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훨씬 먼 과거를 향한다. 1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전. 북한과 거래하던 시절. 리철진, 흑진주, 불개, 그리고 몽태식. 그는 알고 있다. 저 남자가 왜 위험한지, 왜 살아있으면 안 되는지, 왜 지금 나타나면 안 되는지. 찾아. 이번에는 반드시 죽여. 비서의 얼굴이 굳는다. 예. 그러나 비서가 나가고 난 뒤 한경욱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설마 그 기억까지 살아난 건 아니겠지. 그 순간 그의 눈에도 처음으로 불안이 스친다. 한편 강영애는 봉태식을 따로 불러낸다. 대피소 뒤편. 낡은 컨테이너. 강영애가 묻는다. 당신 누구죠? 봉태식은 담배를 문다. 방금 들었잖소. 아니. 강영애의 눈빛이 날카롭다. 당신 왜 지금 나타났냐고요? 정적. 봉태식은 웃는다. 검사 양반. 불개를 지키려고. 그리고 그의 눈빛이 달라진다. 진짜 범인을 잡으려고. 강영애가 눈을 좁힌다. 진짜 범인? 봉태식은 고개를 끄덕인다. 다들 물건 찾느라 정신없지? 근데 물건은 시작에 불과했어. 강영애의 숨이 멎는다. 무슨 뜻이죠? 봉태식은 천천히 말한다. 그 물건 안에는 북한 비자금만 있었던 게 아니니까. 정적. 강영애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총성이 울린다. 탕. 봉태식의 어깨가 터진다. 강영애가 소리친다. 숙여요. 또 한 발. 탕. 총알이 컨테이너를 뚫는다. 암살자다. 봉태식이 피를 흘리며 웃는다. 빠르네. 벌써 왔어. 강영애가 이를 악문다. 누가 보낸 거죠? 봉태식은 피 묻은 이를 드러낸다. 한경욱. 그 말과 동시에 암살자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시각 예지는 재순 옆을 떠나지 못한다. 재순은 침대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 계속 악몽을 꾼다. 안 돼. 쏘지 마. 형. 예지는 그의 손을 잡는다. 처음이다.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것은 봉재순이 아니라 불개라는 남자를. 그리고 처음으로 알게 된다.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무서운 기억을 안고 사는 사람인지. 예지가 눈물을 삼킨다. 바보. 왜 혼자 견뎠어요? 그때 재순의 손가락이 움직인다. 눈이 천천히 열린다. 예지가 놀란다. 재순 씨. 재순은 멍하니 천장을 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예지를 본다. 한참. 정말 한참. 말없이 바라본다. 예지는 긴장한다. 혹시 기억이 돌아온 건가? 혹시 정말 불개가 된 건가? 그런데 재순이 힘없이 웃는다. 예지 씨.
배고프오. 순간 예지가 울면서 웃는다. 미쳤어 진짜. 사람 놀래키고 재수는 멍하니 말한다. 짜장면 먹고 싶소. 그 모습에 예지는 안도한다. 아직 홍재순이다. 아직은. 그러나 멀리서 도 회장이 모든 걸 보고 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다. 도 회장의 눈이 커진다. 말도 안 돼. 그럼 그의 손이 떨린다. 물건을 숨긴 사람이. 그는 곧바로 차에 오른다. 급히 어딘가로 향한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에는 10년 동안 모두가 찾던 진실, 그리고 정우명조차 몰랐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도 회장이 중얼거린다. 조성원. 당신이었어? 그 순간 시청자를 향한 거대한 반전이 시작된다. 죽은 줄 알았던 조성원. 배신자가 아닐 것이라 믿었던 조성원. 그리고 모든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던 조성원. 카메라는 비오는 영선도의 밤을 비춘다. 한경욱, 유인구, 불계, 정우명, 강범용, 강영애, 도 회장. 모든 인물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레이션. 진실은 기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실은 누가 살아남았느냐에 달려있다.